아시다시피 저는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명분론과 실리론 양쪽을 다 고려한 뒤 내린 결론입니다. 먼저 명분. 그가 말해왔듯 저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계엄이란 전쟁이나 사변이 벌어졌을 때 국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원해야 하는 수단입니다. 국민의 가장 근본적인 자유와 기본권을 군을 앞세워 억압하고 통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대한 계엄령을 대통령 말 맞다나 야당에게 경고하려는 차원에서 정치 상황 타개를 위해 벌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자유진영 국가들도 이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와는 달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이번 계엄은 우파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훗날 이재명 같은 자가 극우척결 같은 명분을 내세워 계엄을 선포할 때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라도 결코 납득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 다음 실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현 정권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 취지에는 100번 동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최악의 오판을 저지른 순간 사실상 절반이나 남은 임기를 갖다 버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실 정치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탄핵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요. 그리고 실제로도 막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탄핵을 또 당하느니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과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 주도하에 두 번째 탄핵이 이루어지는 건 앞으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너무나 큰 상처이자 장애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지나갔고 기어이 탄핵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아직 헌재 판단을 기다려봐야겠지만 솔직히 낙관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탄핵 심판은 다른 재판과는 달리 정치 재판입니다. 구체적인 잘못이 밝혀진 게 없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여론을 바탕으로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보다 훨씬 더 불리한 입장이 있습니다. 일단 헌재 판단은 차치해 두더라도 국회에서 기어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고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되었습니다. 탄핵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인 이들은 승리의 기쁨에 젖어 축제를 만끽했죠. 민주당 주도하에 연속해서 두 번이나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우파 진영의 대통령이 직무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 공을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광장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이로써 대한민국은 합법적 선거 절차를 통해 민주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끌어내린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탄핵을 겪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충분한 수기의 시간을 거치지 않았죠. 자극적인 언론 기사들과 각종 선동에 의해서 민심이 들끓었고 정치인들은 불과 몇 개월 만에 그 민심을 등에 업고서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나 그녀의 잘잘못을 떠나서 광화문에 모인 촛불이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아주 중대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조차도 인기가 없으면 언제든 광장의 군중에 의해 끌어내려질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는 필연적으로 포퓰리즘의 길을 갑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순전히 다수의 국민이 당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로 정책이 결정됩니다. 대개 국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갉아먹는 퍼주기 정책들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해 좌파가 좋아하는 것들 말입니다. 미래 세대가 다 갚아야 할 나라 빚은 산더미처럼 늘어나는데 마냥 민생이 어렵다며 돈 뿌리겠다는 말만 하는 무책임한 작자들. 미래 세대 명의로 빚을 내는 거면서 그게 마치 자기들 돈이라도 되는 양 선심 쓰듯 돈 뿌려대면서 표장사를 합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국가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은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원래 주던 걸 빼앗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힘든 운동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전을 위해 감내해야 할 성장과 개혁의 고통은 흔히 민중들의 반발로 이어지곤 합니다. 심각하게 좌경화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인기가 없는 우파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국민 반발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을 끌어내려 본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반발이 광장의 촛불이 되고 탄핵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좌우 막론 모든 정치인이 대중영합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탄핵 이후 좌우 정당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대중영합주의가 매우 심각해진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물론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철만 오면 각종 포퓰리즘 정책들로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이나 국가부채 문제같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온적이고 그저 적당히 뭉개서 문제를 후세대에 떠넘기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의해서 막말이니 논란이니 하며 불이 붙으면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조차 곧바로 잘라내고 고개를 숙입니다. 이제 국민 눈높이라는 표현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집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아무튼 대중들의 반응이 안 좋으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이 되어버리고 잘못이라고 인정해버립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 이름을 팔아먹는 집단의 생떼쓰기가 유행하고 원칙이 무너지고 그 누구도 감히 이를 꾸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플라톤이 꾸짖었던 어리석은 군중들의 독재, 중우정치입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한쪽 정치 진영이 이 군중들과 광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민주당은 이를 촛불혁명이라고 포장했습니다. 민중들의 승리라는 식으로 자축했죠.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그간 그야말로 탄핵에 미쳐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정권을 잃자마자 탄핵 타령을 시작했습니다. 탄핵 관련 발언만 모아도 수백 건이 됩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임기 절반 동안 무려 22건의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죠. 자기들 수사한다고 검사들도 죄다 탄핵시키려 들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자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막장짓입니다. 의석수를 앞세워 부리는 행패였죠. 2017년 박근혜 탄핵 사건 이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에는 응당 역풍이 불어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명분도 없이 그저 국정마비와 반대를 목적으로 누군가를 끌어내리려 드는 행위는 정치인들이 자기들 권력 싸움 한답시고 나라를 마비시키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이후 이제 탄핵안 발의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탄핵이라는 말 자체에 무감각해진 겁니다. 범죄자를 지키기 위해서 검사를 탄핵해도 별 관심들이 없고 이태원 참사 같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다가 헌재 만장일치로 기각이 되어도 별 관심들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탄핵을 남발하는 데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게 된 겁니다. 일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민주당이 정말 무서운 점은 자신들의 권력 투쟁 과정에서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주당이 그토록 원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윤석열 대통령 최악의 오판. 이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고 광장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동가들은 외칩니다. 저 권력자를 끌어내리자고요. 탄핵의 명분을 줘버린 겁니다. 광장에 같은 목소리를 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집단성에 도취됩니다. 그게 바로 군중심리자 광장의 특성이죠. 정권에 대한 분노와 반감, 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광장은 친목 교류의 장, 스트레스 해소의 장, 그리고 축제의 장이 됩니다. 사실은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신이 난 겁니다. 따분한 일상에 이벤트가 생긴 겁니다.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기분, 도덕적 우월감과 지적 우월감이라는 보상이 있는 그런 이벤트 말입니다. 그 클라이막스는 여기 모인 우리들이 바로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를 끌어내렸다는 그 짜릿한 승리감입니다. 지금 이런 건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장 문화는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 의해 사실상 독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게 하나의 축제이자 즐길거리이며 컨텐츠가 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한 세력이 이런 이벤트를 독점하고서 이용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요? 정권을 빼앗기자마자 수십 건의 탄핵안을 남발하며 탄핵 노래를 부르더니 그렇게 기어이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박근혜를 무너뜨려 문재인을 앉히고 이후 국민들에 의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기어이 또 끌어내리는 데에 성공한 이들. 여러분께 물어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건
누구입니까? 원지였습니다.